여러분, 방금 그 소리 들으셨나요? 뇌가 짜릿해지는 당 터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조만간 여러분의 지갑 터지는 소리로 바뀔지도 몰라요.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던진 한마디, 설탕세. 국민 80%가 찬성한다는데 진짜 도입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맛있기만 하면 안 되는 채널 얌닥터가 팩트만 짚어드릴게요. 사실 설탕세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약 120개국이 시행 중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 설탕 원재료에 다 붙이는 걸까요?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대다수 국가는 설탕 원재료가 아니라 가당 음료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액상과당의 흡수가 빨라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죠. 영국은 2018년 음료 내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 기업이 설탕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세금 부과 전후로 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6%나 감소했다고 해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을 줄이거나 감미료로 대체했거든요. 가당 음료 판매량도 약 33% 감소했고 저소득층 소녀들의 비만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설탕세보다 한술 더 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요. 당시 국민 비만율이 유럽 1위라는 불명예를 안자 국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공중보건세.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감자칩세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감자칩 1kg에 우리 돈으로 무려 1,170원 정도의 세금을 때려버렸거든요. 과자 한 봉지 가격이 하룻밤 새에 30% 가까이 폭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던 손이 덜덜 떨리겠죠? 실제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콜라는 10%, 짠 과자는 21%나 비싸졌고 덕분에 전체 소비량이 27%나 뚝 떨어졌거든요. 역시 세금이 약인가 싶던 찰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니 사람들이 이 비싼 가격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가당 음료만 빼고 초콜릿, 사탕 소비량이 세금 도입 전보다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역시 단짠의 중독성은 국가 권력보다 강했던 걸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제품의 성분을 바꿨거든요. 설탕과 소금을 슬그머니 줄여 강제 건강식으로 바뀐 제품이 무려 40%나 되었다고 해요. 결국 사람들 입맛은 그대로인데 회사가 소비자 입맛을 건강하게 개조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멕시코는 탄산음료에만 집중하다가 좀 꼬였습니다. 보통 마약 조직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커지는 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경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싸진 콜라 대신 세금 안 붙는 길거리 주스나 더 저렴한 설탕 범벅 저질 간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수질이 나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때문에 비싸진 콜라 대신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느라 수인성 질병이 늘어나는 부작용까지 겪었습니다. 특정 품목만 규제하면 어떤 예상치 못한 비극이 생기는지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히 콜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하면 대표적으로 과자와 빵이 떠오르는데 한국인이 또 무슨 민족입니까? 뉴욕이나 도쿄보다 심지어 빵의 본고장인 파리보다도 빵값이 비싼 진정한 빵의 민족이잖아요. 최근에 경제 유튜버 슈카님이 이 빵값을 잡아보겠다고 990원의 소금빵과 베이글을 내놓았다가 자영업자들의 거센 비판에 사과하고 결국 영업 중단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도 충분히 비싼데 여기서 세금이 붙어서 더 비싸진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빵업계가 강제로 설탕 함량을 줄인 담백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선 헝가리의 사례처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소기의 건강 증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 셈일까요? 그렇다면 사실 빵만큼, 아니 빵보다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가당 음료는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가당음료 하면 콜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들 식당 가면 콜라 하나씩은 꼭 같이 주문하시잖아요. 하긴 요새는 혈당 스파이크 개념이 퍼지면서 제로 콜라를 많이 주문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께는 희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설탕세가 이 제로 콜라에는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제로 콜라 맛이 뭔가 밍밍해서 오리지널 콜라를 고집하던 사람들이 비싸진 가격에 슬그머니 제로 콜라로 넘어가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의 가격 차이는 최소 500원 이상 벌어지며 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국가가 세금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국민의 단맛 취향을 강제로 교정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탕세가 단순히 가격만 올리고 끝날까요? 사실 생각지 못한 제3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비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미 그랬거든요. 설탕만큼 맛있게 하는데 중요한 재료가 없는데 제과 제빵 업계들이 맛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비용을 낮추려고 할까요? 매출이 절감될 바에는 차라리 로비의 비용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활발할 때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이를 막기 위해 무려 6,700만 달러, 하나로 약 900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었다고 해요. 식품 기업들은 인간이 가장 황홀함을 느끼는 설탕 배합비인 블리스 포인트를 찾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연구비로 씁니다. 설탕세를 내느니 이 중독적인 맛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돈을 쓰는 게 그들에게는 더 합리적인 비즈니스였던 거죠. 이 기업들은 설탕세는 가난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만 폭등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권을 압박했어요. 1960년대에는 설탕협회가 하버드 연구진을 매수해 심장병의 주범은 설탕이 아니라 지방이다 라는 허위 논문을 발표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설탕세는 가짜뉴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루머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의 결과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세가 이런 어마어마한 로비 전쟁을 부를 정도라면 설탕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담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설탕이 설마 담배만큼 해롭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3가지 근거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중독성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팍 터집니다. 이건 코카인이나 담배의 작동 경로와 소름 돋게 일치해요. 실제로 쥐 실험에서는 설탕물이 코카인보다 더 강력한 보상 체계를 자극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간입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간이 썩을 수 있습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이게 넘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신해 간에 박힙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 술보다 설탕이 더 무섭습니다. 셋째, 해마 위축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기억 담당인 해마가 위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가 많은 사람의 해마 크기가 현저히 작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부른다면 설탕은 당신의 기억을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이 담배처럼 악 그 자체인 건 아니에요. 담배는 백해무익하지만 설탕 안에 있는 당은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활력이 되지만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독이 되는 거죠. 담배는 한 대도 안 피우는 게 정답이지만 설탕은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설탕 중독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심 든든히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역시 후식배는 따로 있지 라며 카페나 편의점으로 달려가 단 간식을 집어들지는 않나요? 아니면 단 것 좀 못 먹었다고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바닥을 치진 않으시나요?
예전엔 초콜릿 한 조각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한 통을 다 비워야 만족스럽다면,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것보다 단 게 먼저 떠오른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주변에서 너 단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설탕 중독 후보군입니다. 하지만 중독이 달리 중독이겠어요?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금연도 한 번에 안 될 땐 니코틴 패치나 전자담배를 활용하듯이 설탕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다이어터들 사이에선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된 제품들이죠. 저도 집에 사실 올리고당이나 설탕은 없거든요. 근데 알룰로스랑 스테비아는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어요. 단맛은 설탕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칼로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혈당도 높이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분이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가격입니다. 알룰로스는 왜 비쌀까요?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짜내면 끝이지만 알룰로스는 자연계에 아주 극미량만 있는 희소당입니다. 이걸 상용화하려면 효소를 이용해 설탕이나 과당의 구조를 바꾸는 고도의 공정이 필요해요. 기술 비용이 들어가니 설탕보다 4~5배 비싼 게 당연하죠. 그래도 돈 좀 더 내더라도 건강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인드로 알룰로스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룰로스는 마냥 유익할까요? 알룰로스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삼투압성 설사라고 하는데요. 당내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끌어오다 보니 변이 묽어지는 거죠. 사실 설사쯤이야 지방간이나 치매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나중에 어떤 반전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또 다른 대체당인 에리스리톨은 2023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룰로스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 놓고 먹기보다는 단맛의 중독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탕세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요. 현재 인터넷 여론은 그야말로 용광로입니다. 건보 재정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니 찬성한다는 분들과 서민들의 소소한 나까지 세금을 매기냐 하는 분들이 치열하게 토론 중인데요. 여러분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내 식단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리얼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맛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냠닥터였습니다.